걸그룹 피프티가 멤버 키나가 돌아오며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키나 외의 3위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룹을 재정비해 키나와 함께 피프티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어트랙트 측은 앞서 전했습니다. 이에 이미 다른 멤버들이 뽑힌 상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피프티라는 그룹명과 큐피드라는 곡이 각 멤버들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바뀐다 하여 피프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키나가 복귀하며 키나의 화제성만큼은 이전에 활동할 때보다 더욱 높인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런 와중에 피프티의 첫 행보가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라는 점이 놀랄만한데요. 원래 피프티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피프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기점으로 피프티의 행보와 해외 시장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K-팝 부문은 본상과는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측은 K-팝의 인기가 치솟으며 K-팝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K-팝의 위상을 높게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분류시키는 시도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부문을 심사하며 현지 콘텐츠와 구분짓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피프티가 오른 톱 듀오 그룹 부문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는 피프티에 앞서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했던 부문인데요. 이번에 피프티는 메탈리카, 푸에르자 레지다, 에슬라보 나르마도, 그룹포 프론테라 등 쟁쟁한 그룹들과 자웅을 겨룹니다. 수상하긴 쉽지 않더라도 피프티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본상 노미네이트 그룹으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입증한 셈입니다. 키나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키나의 참석을 타진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11월 19일 열리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인해 대면 시상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MTV 어워즈의 경우 방탄소년단 정국,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모 차원에서 비대면 시상식으로 전환되며 참석이 불발됐습니다. 만약 대면 시상식이 열리지 않아도 어트랙트 측은 키나의 영상을 주최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키나는 영어 인터뷰를 통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노미네이트 소감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신들의 반응도 눈에 띕니다. 빌보드는 최근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 3명을 잘라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하며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 4명 중 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들의 계약 해지 후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라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큐피드의 엄청난 성과 이후 분쟁을 겪으며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빌보드에서 직접 기사를 올렸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팬덤이 살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미국 연예 매체 순피는 어트랙트의 말을 빌려 키나가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팝 포스트에서는 피프티 사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해 해외 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키나가 소속사로 복귀하였고 나머지 3위는 전속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전하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이번 사태의 중심이었다는 것 또한 정확히 적었습니다. 키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안성일 대표가 전염병 검사를 위조하도록 강요했고 멤버들이 소속사를 고소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가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는 멤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어트랙트를 고소하도록 선동했고 멤버들의 승리를 보장할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속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소송이 시작되자 안성일 대표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멤버들과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는 내용도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또한 사태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안성일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3인이 어트랙트와의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명을 제외한 키나 홀로 빌보드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모두 자세하게 영어로 보도되어 이제 K-팝 팬들 대부분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꽤 의미 있는 보도들인데요. 단순히 시상식 참석을 넘어 키나의 행보, 즉 피프티의 다음 단계에 대한 단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키나 중심으로 피프티가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해지된 3명의 자리를 다른 멤버로 대체해 이 그룹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어트랙트의 의지를 전한 셈이죠. 이렇게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는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3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인의 편을 들며 어트랙트를 명예훼손했던 세력들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이 역시 네티즌 수사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증거를 모으며 이들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먼저 3인을 전폭 지지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꾸준히 어트랙트를 음해하며 3인의 행보가 옳다는 식의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글들이 일괄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포착한 네티즌은 어트랙트 측에서 3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10월 19일이지만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10월 23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네티즌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게시글 삭제 내역을 쭉 훑어보던 중 10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게시글들이 일괄 삭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일 아침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글 삭제 패턴이었지만 오전 10시가 지나고서부터는 급격하게 삭제됩니다. 특히 복귀 협상 중인 게 아란이었어 라는 글을 키나 인터뷰가 공개되고 나서 한 명이 더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 기사가 보도된 것은 10월 23일인데 어떻게 20일부터 정황을 알고 삭제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등기를 보내면 보통 다음 날 받게 됩니다. 즉, 19일에 등기를 보냈다면 20일에는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글들이 삭제된 시간들을 보면 초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의 설명에 따르면 커뮤니티 관리자가 되면 페이지 단위로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 페이지씩 한 번에 삭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왜 아직 언론 보도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글을 모두 일괄 삭제한 것일까요? 이는 글을 쓴 인물, 커뮤니티 관리자가 모두 3인의 측근이라면 가능합니다. 등기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소속사로부터 손절당했고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될 텐데 이렇게 비방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소송에서 아주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두고 볼 네티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글들이 삭제되고 커뮤니티가 폐쇄될 뻔 한순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네티즌이 관리자 위임을 받아냅니다. 이 네티즌은 어트랙트가 추후 해당 커뮤니티의 관리자 위임을 받으면 직접 소속사가 확인하여 형사고소할 근거되는 게시물들을 추려서 로그 기록을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요청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에서는 타 커뮤니티를 위임하게 될 시 공식 팬카페 회원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위임을 받지 않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네티즌은 이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어트랙트 및 어트랙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전 관리자들의 집단적인 커뮤니티 폭파 정황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대중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어트랙트와 피프티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부터 움직인 이들이 3인 본인이거나 지인 혹은 가족이거나 더기버스 측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더욱 힘을 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두 탄론할 짓들만 골라서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이들의 행보는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국회의원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공동 주관한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가 10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예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촉발된 연예인 템퍼링 문제를 계기로 대중문화예술발전법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건강한 산업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이날 표준전속계약서 시행 14년 차인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이 지적했습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예술인에게 유리하게 편향돼 있는 조항이 많다고 밝혔으며 그 외 일률적이지 않은 용어 정돈 등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토론 내용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표준전속계약서는 연내 개정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이번 사태의 주인공들을 향해 네티즌들은 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들을 보고 있으면 칠 대 죄악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오만, 회사 돈으로 탄생시킨 것들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탐욕, 일주일에 스케줄 하나도 힘들다는 나태, 한시라도 무언가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식탐,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는 분노, 대형 기획사에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으면서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대형 기획사 출신 아이돌을 시기하던 질투, 사생활 범위인 세격을 빼면 이미 7가지 중 6가지를 달성한 3인인데요. 이들의 추락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어설픈 배신자들의 고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